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좀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연말연시 좀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좀 텀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또 좀 유익한 내용으로 자주 좀 찾아뵐 수 있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은 이제 제가 작년 추석 때 소개해드린 크레딧 스위스의 졸탄 포자르가 이제 연말에 새로 낸 보고서 관련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지난 가을에 쓴 자료에 이제 골자가 어쨌든 뭐 전쟁 이후에 그다음에 달라질 그런 다극화된 그런 세계에서의 뭐 미국의 위상, 미국 달러의 위상이 뭐 좀 약화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번 자료도 약간은 그런 맥락이긴 한데요. 좀 더 좀 뭐 흥미있는 내용이 좀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제목 자체가 이제 전쟁과 뭐 원자재 저당권 뭐 약간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좀 내용적인 의미로 보면 뭐 전쟁과 원자재 입도 선매, 뭐 중국에 의한 입도 선매, 약간 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비롯한 이제 중동 국가들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뭐 상당히 이제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 주석이 사우디를 중동 방문한 거는 처음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갔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오히려 뭐 내용이 좀 이례적인 거는 내용이 더 이례적인 건데 일단 가서 중국하고 걸프 국가들 사이에 앞으로 다각적인 뭐 에너지 협력 그 내용이 보면은 뭐 대량의 원유 및 LNG를 이제 장기적으로 구매를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근데 뭐 그렇게 새로울 건 없는데 거기다 부가적으로 이제 뭐 석유만 사오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석유 관련된 밸류체인 간의 앞뒤, 그다음에 뭐 원유 시추에서부터 해서 그거를 석유 제품 만드는 이제 그런 것까지 협력 관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술을 좀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뭐 이제 그쪽 걸프 국가들의 뭐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 뭐 5G, 6G 프로젝트, 뭐 스마트 제조와 관련된 다양한 그 영역에서 뭐 협력하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석유만 사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다각적으로 좀 잘 해보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근데 대신 원유 결제 대금은 위안화로 좀 해줘라라는 게 이제 중국의 이제 요구고 그러면은 이제 저쪽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에 이제 뭐 러시아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석유 판매 대금을 위안화로 받기도 하고 그런 것 같고 있는데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유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유인을 주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각적인 협력 방안도 나온 거고 중국은 여기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제 이 위안화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우리 상하이하고 홍콩 금거래소에서 금으로 바꿔줄게. 라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위안화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좀 금 가격이 작년 11월부터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사실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이런 것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안화 국제화를 하기 위한 이제 노력의 일환이 이제 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문제가 위안화가 좀 이렇게 통용이 잘 되고 하려면 어쨌든 간에 그런 통화 블럭이 비달러 통화 블럭이 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인민은행이 이제 뭐 태국은행, 홍콩 통화청,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하고 좀 손을 잡고서는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냐면은 중앙은행 이제 디지털 통화를 활용한 실시간 국경 간 거래가 가능한 뭐 MCBDC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 그리고 이 거래 구조에서는 미국 달러라든가 서방은행이 이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뭐 금융 제재하면 이제 스위프트 국제 결제방에서 달러를 뭐 이렇게 주고받을 수 어려우니까 자기들만의 이제 그런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플러스 중동 국가들 플러스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미국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한테 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서 브릭스 코인이라는 뭐 그런 새로운 통화 바스켓, 방금 말씀드린 이란인데, 결국 브릭스 국가 및 1대1로 그 관련된 국가의 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준비 통화의 생성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브릭스 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이제 각 통화의 뭐 가중치 같은 걸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각 그 자원 보유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 자원의 양에 따라서 뭐 결정한다. 뭐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뭐 재밌는 특징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단기는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상당히 이제 뭐 달러화 패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뭐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미국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이제 무력화시키기 위한 뭐 노력을 할 테니까. 근데 어쨌든 뭐 이게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은 이제 위안화를 금으로 바꿔준다. 이게 상당히 저한테는 상당히 흥미있는 내용이었죠. 어쨌든 그때 브레튼 우즈 체제가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그 달러와의 금태환을 중단하면서 이제 새로운 통화 체계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제 위안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금태환 가능한 구조가 만약에 달러 블록에서 형성이 된다고 하면 뭐 금 가격도 좀 그렇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사점이 큰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금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뭐 좀 두고 봐야 되고, 그건 좀 다른 이슈니까. 그래서 뭐 이제 졸탄 포자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흐름에서 결국에는 이 자원의 무기화가 어쨌든 그 고물가 상황, 그다음에 고금리를 좀 더 장기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결국에 지금까지는 이제 그 오일 메이저들이 가서 원유를 싸게 그 사와서 그것을 이제 가공을 해서 자기 부가가치를 자기네들이 가져갔는데, 앞으로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뭐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런 그 이후 상태에서 사와야 되니까 도입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장기적인 지속 요인이다.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한국 같은 이제 입장에서 보면 약간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한국처럼 이제 중화 공업 국가들이 중간에서 이제 만들어서,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뭐 이제 가공무역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그 입지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좋은 소식 같지는 않은데, 저는 뭐 이게 어떻게 될지, 진행이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이쪽에서 중동 국가들에서 여러 가지 그 제조 기반의, 종합 기반의 그런 기반을 중국이 기술을 준다고 해도 그게 막 이렇게 빨리 그다음에 잘 정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약간의 그런 기후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기질, 국민성 어떤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한국은 또 어떤 그런 기회가, 그런 상황에서 뭐 그렇게 막 뺏기는 그런 구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그 S-오일에서 그 울산 그쪽의 현 공장에다가 이제 그 사우디 아람코 이제 본사에서 그 새로운 이제 9조 정도의 석유화학 플랜트 샤힌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거죠. 이제 그런 그쪽 사막에다가 공장 짓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아람코처럼 이제 한국의 이제 자회사를 갖고 있는 S-오일 같은 자회사를 갖고 있는 기반에 오히려 그런 S-오일 같은 자회사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다가 공장을 짓고 그 지역에 있는 인력이나 그런 사람들,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하는 것들이 본인들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거일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존의 제조 기반이라든가 그런 이제 기술 기반을 갖고 있는 한국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강대국 간에 이렇게 다극화되는 체제에 있어 가지고서도 결국은 뭐 이런 거죠. 뭐 기술이 있으면 어떤 굶어 죽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재밌는 내용이고요. 제가 요 그 보고서는 제가 이제 그 제목, 그 War and Encumbrance라는 제목을 구글 치시면 나와요. 어쨌든 본문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략적인 요약본은 제가 여기다가 그쪽에 요 내용 밑에다가 요약본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